자, 이번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자, 아까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뭘 배운다 했죠? 제어문이라는 거 배운다고 했죠. 그럼 제어문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조건문이 있고 반복문이 있다라고 말씀이 드렸는데, 자, 이제 반복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뤄볼 거예요. 자, 근데 반복문 개념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일단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출력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해가지고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당연히 가능하죠. 그죠?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1부터 예를 들어 100까지 출력하려면 이걸 몇 번 써야 돼요? 당연히 시스템 아웃프린트 LM만 100번 써야겠죠? 그럼 100번 쓰는 건 편해요? 불편해요? 그죠? 굉장히 불편해요. 비효율적인 작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 100번 출력했다 해요. 자, 1000번 출력하는 거 어때요? 굉장히 귀찮고 번거롭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출력을 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1부터 5까지 일단 간단하게 출력을 해볼 건데,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미션이 떨어졌어요. 누군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가 이런 식으로 1부터 5까지 출력했는데 1만 가지고 1부터 5까지 출력해봐. 너가 성공하면 성공한 금액 용돈으로 지불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거를 1만 가지고 출력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해볼 거예요. int i는 1이라 쓸 겁니다. 그 다음에 1 대신에 i 쓰면 이거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겠죠? 요 i는 그럼 뭘로 봐야 돼요? 그죠? 1로 봐야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i는 i 플러스 1이라 써볼 거예요. 그러면 이때 i는 뭐죠? 1이죠. 1 플러스 1은 뭐예요? 1이니까 요 i라는 변수에 뭐 들어가요? 뭐 들어가요? 2 들어가죠. 왜냐면 변수라는 건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때 출력하면 뭐 나와요? 당연히 2 출력 되겠죠? 그죠? 당연해요. 자,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자, 이때는요? 이때 i는 뭘로 봐야 돼요? 2니까 2 플러스 1은 뭐죠? 3이죠. 그럼 뭐 들어오겠어요? 3 들어오고 출력하면 3 나오겠죠. 그죠?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이때 i는 뭐예요? 3이니까 3 플러스 1은 뭐죠? 그렇죠. 4니까 뭐 들어와요? 4 들어오니까 출력하면 4 들어오고.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요, 뭐 나와요? 5 나오겠죠. 자, 지금 보면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거 1만 가지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죠? 1만 가지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의 값을 1씩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걸 가능한데, 자, 자바에서는 요거를 i는 i 플러스 1이라는 요 녀석을 줄이는 문법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i 플러스는 1로 줄여 쓸 수 있어요. 자, 얘는 i는 i 플러스 1이랑 완전히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자바에서 요거를 또 줄여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줄여 쓸 수 있냐면 i 뿔뿔로 줄여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는 완전히 똑같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i 값을 증가시키는, 즉 1씩 증가시키는 문법이 있는데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i 플러스는 1 이렇게 써도 되고 i 뿔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걸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증감연산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증감연산자.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얘는 몇씩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얘는요? 그렇죠.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얘의 단점이 있어요. 얘는 2씩 증가시키고 3씩 증가시키는 거 그런 게 안 돼요. 얘는 오로지 몇씩 증가시킨다? 1씩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i의 값을 몇씩 증가시킨다? 1씩 증가시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 또는 3, 4 이런 식으로 증가시키고 싶을 때는 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줄임 표현을. 얘는 몇씩 증가시킨다고요? 무조건 몇씩? 1밖에 안 됩니다. 무조건.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증감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증감 했죠? 감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감소를 말하는 거겠죠. 자, 지금 제가 1부터 5까지 오름차순으로 출력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역순으로 내림차순으로 5부터 1까지 출력해 볼 거예요. 그러면 자, i는 i-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이때 뭐가 나왔어요? 5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i는 뭐예요? 5니까 5-1은 뭐겠어요?
그렇죠. 출력하면 4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줄였을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딱 느낌상 뭐예요? i 플러스 1이 1씩 증가시킨다면 어떻게 쓰면 돼요? i 마이너스는 1로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쓰면 뭐예요? 1씩 감소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줄여 쓰게 되면 어떻게 줄여 쓸 수 있다? i 마이너스로 줄여 쓰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1부터 5까지, 5부터 1까지 역순으로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뭐라고 한다? 증감연산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배우려면 증감연산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자, 지금 여러분들 증감연산자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죠. 자, i는 i 플러스 1. 자, 이게 뭐라고요? i의 값을 몇씩 증가시킨다? 그렇죠. i의 값을 1씩 증가시킨다. 얘 줄여 쓴 표현이 뭐다? i 플러스는 1. 그죠? 얘를 더 줄였으면 i 뿔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1씩 증가가 아니라 2씩 증가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1 대신에 뭐 쓰면 돼요? 2 써주면 되고 3씩 증가시키고 싶어요. 그럼 뭐?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근데 얘는 뭐만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i의 값을 1씩 증가시킬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겠죠. i 마이너스는 1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i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증감연산자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근데 여기서 증감연산자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int a는 1이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a의 값을 증가시켜요. 이렇게 a 뿔뿔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증가시킨 다음에 a 출력하면 뭐 나오겠어요? 이거 뭐 나오죠? 그렇죠. 2 나오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죠? 자,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데 제가 여기다 코드를 이렇게 써볼게요. int b는 이렇게. 자, 뭔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자, 맞춰보세요. 요때 b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여러분들 2 나올까요? 요때 b 출력하면 2 나올까요? 실행해보면 뭐 나와요? 뭐 나오죠? 1 나와요. 왜 1이 나올까요? 이걸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인데 근데 대부분 잘 몰라요. 당연히 모르겠죠. 처음 봤으니까. 자, 그러면 왜 이게 지금 1이 나오냐면 요 증감연산식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자, 증감연산식에는 뭐가 있냐면 후위 증감연산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위 증감연산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딱 봐도 지금 제가 쓴 거는 뭐겠어요? 후위일까요? 전위일까요? 그렇죠. 뿔뿔이 어디 있어요?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으니까 후위 증감연산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후위 증감연산식의 특징은 뭐냐면 얘는 지금 우리가 몇씩 증가시키는 거여서 요것만 보면 a의 값을 몇씩 증가시킨다? 그렇죠. 1씩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a라는 변수에 뭐 집어넣었어요? 1 집어넣었죠. 그죠? a라는 변수에 1 집어넣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a의 값을 몇씩 증가시킨다? 1씩 증가시키는 코드를 지금 작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코드가 되어 있을 때 a의 값을 우선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기존에 들어있던 그 a의 변수 값을 먼저 집어넣어주고 나서 a의 값을 뭐한다?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기존의 a의 값은 뭐였어요?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이라는 값을 b라는 변수에 먼저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a의 값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코드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드의 순서가 제일 먼저 뭐다? 기존에 들어있던 a의 값을, a 변수의 값을 b에 할당해줘요. 그러면 b에 할당했죠? 그 다음에 뭐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a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코드의 실행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후위 증감 연산식의 특징이에요. 자, 후위 증감 연산식은 뭐냐면 변수의 값을 먼저 사용하고 이후에 변수의 값을
증가시킨다 또는 증가 또는 감소시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게 바로 후위 증감 연산식의 특징인데,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게요. 요거를 잠깐만 주석 걸고, 자, 똑같이 비슷하게 쓸 건데,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뿔뿔레이. 자,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요 B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아까는 뭐가 나왔죠? 요거 1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가 나왔죠? 그럼 얘는 뭐, 이번에 뭐 나올까요? 2 나와요. 보이시나요? 자, 이게 바로 전위 증감 연산과 후위 증감 연산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후위 증감 연산 같은 경우는 해당 변수의 값을 먼저 사용한 다음에 값을 증가시키는 거고, 전위 증감 연산 같은 경우는 값을 먼저 증가시킨 다음에 증가시킨 값을 B라는 변수에 할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 순서가 어떻게 된다? 얘는 반대예요. A 변수에 값을 1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증가시킨 변수의 값을 B에 할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전위 증감 연산과 후위 증감 연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위 증감 연산은 뭐다? 변수의 값을 먼저 증가 또는 감소시킨 이후에 해당 값을 변수에 할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위 증감 연산과 후위 증감 연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알려드릴까요? 자, 어차피 1 증가시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전위 증감을 쓰던 후위 증감을 하던 결국에는 몇씩 증가시킨다? 결국에는 1씩 증가시키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변수의 값을 먼저 사용하고 증가시키냐, 아니면 증가시킨 다음에 변수의 값을 사용하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제가 이걸 좀 딥하게 알려드렸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 정보처리 기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사 시험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문제가 요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위 증감이냐 후위 증감이냐 그걸 몰라요. 그러면 대충 딱 보고 이거 보자마자 뭐 생각하냐면, 아, 이거 1 증가시키는 코드네? 그러면 B라는 변수에 1 증가시킨 코드니까 2가 들어가겠네? 이 체크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다 틀리겠죠. 그죠?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후위 증감 연산과 전위 증감 연산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해당 문제가 딱 들어왔을 때 그 문제 당연히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후위 증감 연산은 뭐다? 들어있는 변수의 값을 먼저 사용한 다음에 값을 증가시키는 거고, 전위 증감 연산은 뭐다?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킨 다음에 그 증가시킨 변수의 값을 B에 할당한다. 그게 바로 전위 증감과 후위 증감의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증감 연산식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사용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연산식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